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6일 마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주식을 그래도 이제 꽤 됐는데요. 요즘 같이 또 이렇게 좀 시세가 나는 시기가 없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달러 급등 때문에 주식을 다 정리했었죠. 그리고 달러로 들어갔었다가, 어, 미국이 11월 8일 금리 인상을 했는데, 달러가 안 오르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정반대로 가서 다시 급하게 환전을 해서 환전 수수료를 좀 날렸죠. 그러면서 다시 주식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1,400원대 어쨌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환율을 켜놨는데,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지금 1320원에서 1310원 정도 요 사이를 횡보를 하죠. 물론 조금 더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그때 얘기했듯이 저점은 한 1308원 정도 돼요. 1308원.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산다는 건 그렇고 달러는 이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매수를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 11월 달 금리 인상 11월 23일인가요? 24일인가 있죠? 그 11월 그 금리 인상을 지금 분위기가 환율이 떨어졌다고 0.2%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죠. 그럼 0.2%를 하면은 12월 달에 금리가 다시 오를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0.5%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판단을 미스해서 그 가계 부담이나 이런 거, 대출이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0.2%를 한다면 환율이 또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12월에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죠. 그래서 판단이 한국은행에서 좀 결정을 내릴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환율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조금씩 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 일봉을 보시면 요 고점을 못 넘고 있죠. 이걸 넘는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못 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렸는데 역시 이렇게 횡보하면서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쭉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주 같은 경우 어쨌든 횡보 구간이나 약간 빠질 수는 있는데 이럴 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요즘에 시세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잘 매수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떨어질 확률이. 떨어지면 잘 가던 주식도 좀 다시 뒷걸음질을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번 주에 좀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황은 근데 코스닥은 조금 차트가 더 좋아요. 코스닥은 위로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계속 만약에 상승한다면 코스닥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에 좀 자유롭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상승할 여력이 없다. 지수가 부담스러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종목 볼게요. 네, 제가 이제 급등할 것 같다라는 종목들은 생각같이 못 갔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A스토리는 저번에 급등할 것 같다가 너무 흘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언급을 안 하니까 또 잘 가네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급등해서, 이 121선을 맞고 때려 맞은 다음에 계속 횡보했죠. 이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어제도 봤지만 어제도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정확하게 이걸 맞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에 그래도 좀 많은 구간, 좀 그래도 한 15%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가 물론 이제 요번 주 상승은 이제 조금은 여기서 좀 횡보를 할 확률이 좀 있긴 있는데 그 네이스토리가 이렇게 1차 상승 후에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수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다시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이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주식이 좀 좋은 거죠. 에이스토리는 뭐 우영우 그런 거 제작사고 계속 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니까. 네, 그럼 어차피 엔터테인먼트는 뭐 작품의 흥행 여부나 뭐 이런 걸로 얘기될 수밖에 없죠. 뭐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A스토리가 좀 상승을 했어요. A스토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H 바텍, 힌지 관련주, 삼성 그 스마트 폴더블폰의 그 전후 부분에 들어가는 힌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KH 바텍의 그 이제 뭐죠? 그 기관에서 그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한번 좀 봐봤는데 하여튼 뭐 폴더블폰이 많이 팔리고 내년도 호황이랍니다. 예, 거기 내용은 뭐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네다섯 장 A4 용지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그거와 똑같이 긴 하락 후에 횡보하다가 이렇게 아루지면서 오늘 여기 좀 맞았죠. 이렇게 60일선을 맞았는데 다시 이렇게 좀 하다가 횡보하면서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120일선을 또 한번 맞을 수는 있는데 차트를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있다가 이런 데서 하나 이런 게 나와주는 게 좋긴 좋죠. 네, KH 바텍 야금야금 조금씩 올리고 있네요. 예. 힌지 관련주죠, 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모트렉스도 한번 보죠. 모트렉스가 추세가 살아있죠. 그 추세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이 추세를 깨진 않아요. 예, 이 추세를 깨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좀 꺾이려고 그러는 것 같죠. 이렇게 한번 꺾어주면 더 좋죠. 어쨌든 수렴 구간이 끝난 다음에 수렴 구간이 뭐 대충 여기서 끝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을 뚫으려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한번 뚫은 다음에 또 이렇게 쫙 한번 숙였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주 신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계속 살리고 있어요. 차트가 괜찮죠. 네. 모트렉스였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이런 게 하나 딱 쏟아줄 때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모트렉스였습니다. 네, TPC가 이제 이것도 똑같죠. 예, 좀 전에 그 A 스토리처럼 지금 A 스토리처럼 이렇게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여기서 급등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누르면서 약간 아루지고 있죠. 예, 아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에 이제 좀 있으면 닿는데 물론 이제 저 정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뚫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재료가 언제 나오냐의 문제인데, 당장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온다면 이렇게 N자형 차트가 될 수 있죠. N자형. 이렇게 N자형.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이죠. 뭐, TPC는 뭐, 어쨌든 11월 달에 뭐, 재료가, 뭐, 3D 바이오 프린터가 출시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기다리는 차원에서 근데 차트도 누가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차트도 괜찮죠. 야망야망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정교하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수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렴도 하고 있다라고 작게 수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수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조만간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TPC 좋죠? 네, TPC 좋아요. 별이나 하나 이렇게 별표 하나 해드릴게요. 잘 맞진 않지만 또 맞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콘이 오늘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기사 나온 걸 보시면요. 인콘 미 자회사 자이버사 스펙 합병 확정 연내 나스닥 상장 이제 확정이 됐어요. 네. 그 F9인가? 예, 그게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인콘의 미국 자회사 자이버사가 나스닥 특수 목적 인수회사 락스퍼와 합병을 통해 4분기에 JVS 거로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인콘의 주가가 강세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하고 합병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냥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8일에 12월 8일에 특별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할 예정이다. 나스닥 상장은 2002년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요게 이제 12월 8일에 되면은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연말이 껴갖고 좀 애매하죠. 근데 요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기 뭐야 합병은 통과가 된 거죠. 그죠? 예, 뭐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남은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하고 판단들을 좀 해보십시오. 예, 판단들을.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참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차트가 오늘. 예, 여기서 이렇게 딱 고를 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뭔가 도지도 아니고 뭐 약간 애매한 그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거래량은 전번 거래량을 뛰어넘어서 괜찮습니다. 전번 거래량을 살짝 뛰어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장기 이평선 위에 올려놨다는 거, 이 장기 이평선 위에 올려놨다는 거. 물론 여기서 급등을 못하고 뭐 빠진다고 그래도 어쨌든 이 이평선 위에서 올려놓은 다음에 좀 여기서 횡보를 하겠죠. 이 이평선 위에서. 그래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재상승을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판단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저는 그냥 이런 얘기들이 없었다면은, 그냥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막 계속 뺄 줄 알았거든요. 빼서, 사실 많이 뺄 줄 알았는데, 제가 판단이 틀렸어요. 아마, 이렇게, 만약에 지금 흐르는 분위기대로라면, 살짝 여기서 눌렀다가, 뭐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릴 확률이 높죠. 그죠? 상장될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엔 상장되기 전까지 그냥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할 수는 있는데 에, 분위기가 이렇게 막 빼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빼는 분위기보다는 천천히 쌓아 올리면서 그때까지 계속 올리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인코는 그 정도만 얘기해도 좀 아실 거고 주봉을 봤을 때는 살짝 오늘 고점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요걸 찍고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번 주에는 이 고점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요번 주에 그냥 뭐 일봉으로 했을 때는 그냥 좀 이렇게 올렸으니까 다시 이렇게 빠지면서 횡보를 할 확률이 높다. 그죠? 횡보를 좀 해서 힘이 모여야지 또 다시 한번 퓨 올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는 오늘 고점이 나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에 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안에 일이 끝나겠죠. 예, 상장이 적어도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나 중순까지인데 그러면 그냥 뭐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인코는 여기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 한번 보죠.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뭐 저점을 찍었다 뭐 이런 느낌은 없죠. 어쨌든 계속 찍으면 올리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살살 계속 가긴 가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그렇죠? 주봉상 요거 한번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이렇게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새도 이렇게 딱 요번 주에 요거 찍으면 아마 그때부터 빠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고점을 찍고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번 매도를 쳐야 되죠. 그죠? 한 67,000원 정도. 67,000원 정도.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현대차도 한번 보죠. 현대차 한번 보죠. 현대차 약간 애매하죠.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사실은 이제 하회했죠. 하회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 21선을 보러 갈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열려있죠, 바닥이. 삼성전자는 한번 사실은 이제 고점을 단기적으로 찍은 것 같아요. 저점을 좀 찾는 것 같아요. 한번 주봉까지 보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죠. 주봉을 보시면, 그렇죠. 네. 애매한 구간이네요. 예, 이 바닥도 또 아직도 5일선 안 찍기 때문에 또 밑으로 빠질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위로 좀 더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저 일봉을 봤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더 찍을 확률이 좀 높죠. 더 찍을 확률이 높아요. 현대차는 조금 차트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뭐 강한 그렇다고 시그널들이 뭐 이렇게 한번 나와주는 게 아니니까 조금 주식이 약하죠. 약해요. 힘이 약해. 여기서 좀 빠질 확률이 좀 있죠. 예, 지수가 지금 약세장으로 뭐 횡보나 슬슬 조금씩 빠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주식은 이럴 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예, 카카오 역시도 이 강력한 이 저항선을 못 뚫고 있죠. 이 저항선을. 이걸 뚫었으면은 뭐 한 여기까지 6만 한 7천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버거웠나 봅니다. 빠진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좀 세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길게 하락한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상승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래서 상승을 한다면은 한 여기까지 상승해 주는 게 좋죠. 그죠? 장기 121선까지 한번 찍고 어쨌든 뭐 다시 추세를 살린다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좀 아쉽죠. 좀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카카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저기 기술 이전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회사죠. 이중 카터. 요번 하락 구간에서 굉장히 잘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저점 지키고, 내일은 좀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장기 이평선을 뚫었죠. 뚫었으니까 다시 좀 빠졌다가 뭐 다시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네요. ABL 바이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가는 주식들이 좀 더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상단에 와 있는데 좀 조정이 좀 올 수는 있지만 요런 구간에서 좀 잡아준다면 재상승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ABL 바이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산업을 보겠습니다. 평화산업 역시 이 하락 후에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윗꼬리 달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못 뚫고 있어요. 요걸 뚫으면 다시 이렇게 한번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는데 좀 이렇게 심하게 찍으면 여기 이제 요 갭을 한번 이렇게 메꿨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을 사고 싶다면 요런 갭을 메꾸는 요런 타이밍이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한번 조만간 윗꼬리 계속 다는 게 좀 수상합니다. 뭘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평화산업도 좀 수상합니다. 평화산업이었습니다. 2차전지 장비업체 오션브릿지 오늘 상승을 좀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이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울기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좀 빠지면서 옆으로 밀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찍고 올리는 뭐 이런 차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차트를 잘하고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일이나 뭐 그 다음날 요렇게 5일선을 찍고 튈 때, 요럴 때 고점까지 잘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또 힘이 좋다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2차전지 장비업체 오션브리지도 이제 전 장비를 다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수주를 미리 맡아놓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션브리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덕신하우징 보죠.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도 급락을 한 후에 급락을 이렇게 한 후에 계속 갈듯 말듯 하면서 계속 못 가죠.
다만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수렴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수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내리라도 모래라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또 이렇게 상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방으로 갔을 때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덕신하우징이었습니다. 덕신하우징. 예, 슈팅 구간이 뭐 수렴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을 정할 것 같습니다. 예, 덕신하우징이었습니다. 예, 타액 기반 그 혈당 체크하는 신기술, 예, 그 회사를 이제 바이오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해서 새로 신사업을 하는데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가 좋아요. 여기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날 이렇게 큰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긴 뭔가 도지도 하여튼 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안에 양봉이 나왔죠. 네, 그럼 좀 뭐 잠깐 누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한 상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최고가를 뚫은 다음에 지금 잠깐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엔 그때 되겠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 최고가를 이렇게 돌려서 뚫으면은 이렇게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잘 오다가 이제 돌려서 수렴해서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그죠? 수렴이 끝났어요. 수렴이 이렇게. 삼각 수렴. 예, 그래서 이렇게 30% 이게 상승할 수 있다. 이거 동원하나텍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원하나텍. 좀 이런, 침 관련, 타액 기반, 그게, 뭐, 자꾸 계속 이제 뭐, 제품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차트가 굉장히 괜찮네요. 동원하나텍. TPC. 차트가 좋죠? 좋습니다. 네, BHI 한번 보죠. BHI. BHI도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서 많이 빠졌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도지도 나왔네요. 여기 5일선에 걸쳐놓은 도지인데 과연 미끄러질까요? 아니면 슈팅이 나올까요? BHI도 계속 호재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렇게 여기서 꺾여서 도지 나오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괜찮죠. 근데 또 이런 정고점이 많이 상승이 나오면 정고점을 뚫을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좀 전에 동훈아나텍처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숙여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를 뚫으면은 정고점을 뚫으면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럼 다시 저점에서 사고, 그 다음에 뚫어서 다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BHI도 괜찮네요. 차트 괜찮네요. 근데 정고점을 뚫으면 살짝 정리했다 다시 사는 게 좋죠. 저점에서. BHI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효성 OMB 한번 보죠. 효성 OMB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위치였죠. 그죠? 급등을 했다가 이평선들을 거의 하나 못 찍었네요. 21선을 못 찍긴 했는데 긴 하락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이렇게 아루질르다가 오늘 이제 장기 평선을 맞고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추세를 쌓아올리면서 좀 횡보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그 좋은 차트인데 또 만약에 힘이 없으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흐르면서. 그래서 이제 차트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바뀐 게 정배열로 바뀐다는 거. 지금 이렇게 역배열로 돼 있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아마 이게 주봉을 보면은 좀 많이 빠졌던 오랜 기간 빠졌겠죠. 그죠? 주봉도 완전 역배열이죠. 근데 주봉상에도 오늘 찍을 가격을 다 찍었죠. 네, 이랬을 경우에는 요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봉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 그죠? 정확히 수렴하죠? 오늘 고점에서 털었어야 되죠. 원래. 근데 이 수렴 구간을 이렇게 벗어난다면 그때는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이런 고점들을 계속 뚫으러 가는 거죠. 그죠? 주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계속 이렇게 뚫겠죠. 예. 근데 이런 주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걸 한번 이 회사 자체의 펀드멘탈을 좀 확인해 봐야 되죠. 효성 OMB였습니다. 좀 아직은 애매한 구간인데
아직 왜 수렴 구간을 벗어나야 돼요. 이 수렴 구간을 벗어나야지만 그때부터 시세가 나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재료들이 계속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좀 제대로 된 주식이 있다면, 재료가 있다면 끝까지 붙들어서 다 발라먹고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주식 시장이 그렇게 큰 뭔가 막 뭐 지금 어수선하죠. 막 확전을 할 수도 있다. 전쟁이 뭐 그런 것도 있고 폴란드 뭐 폭탄 떨어진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서서히 조금씩 빠지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횡보하거나 그럴 때 이제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는 좀 재료 나올 만한 거 빠른 거를 또 한번 타보십시오. 종목은 많은데 저도 제가 아는 거 몇 종목에서 먹을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배를 채워서 정말 많이 하락하는 구간, 아까 코스피 차트나 이런 거 보시면 만약에 한 1200선 정도를 깨려고 그런다 싶으면은 그때는 달러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빠지면 달러가 환율이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환차익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런 뭔가 역환율 전쟁을 미국 애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끝나지 않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한번 깨지면서 아마 좀 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요즘 같을 때 뭐 제가 높아심에서 얘기한다면 연연하면 안 돼요. 연연하면 안 돼요. 연연하는 게 주식하면서 상승장에서 괜찮아요. 연연하는 게.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물린다면 이게 계속 연연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많아요.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거, 주식 주봉상. 그래서 연연하면 안 돼요. 연연하면. 물론 이런 주식이 아니라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이면은 뭐 연연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상하다, 계속 이렇게 갈 것 같다 싶으면 연연하면 안 돼요. 그냥 잘라야 돼요. 특히 지수가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횡보하다가 이렇게 쑥 계속 뭐 다시 올랐다 쑥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연하면은 아주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않기.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